자, 얘들아, 오늘 이제 테마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테마를 하는 거는 지금 어떤 순간이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3, 4주 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기간 항상 테마 들어갈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 대충 내가 재보니까 한 6, 7주 너네는 남은 것 같고요. 그쵸? 너네는 좀 더 많이 남았겠죠? 아마도 한 3주 정도 더? 근데 사실상 좀 많이 차이 나죠?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3주 정도 더? 이렇게 차이 날 텐데 일단 차근차근 좀 가볼게요. 얘들아, 함수의 극한 쌤이 좀 많이 앞으로 강조할 건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연속 배웠잖아. 연속이랑 구분해야 돼요. 극한값 존재랑 연속이랑 구분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 차근차근 좀 가봅시다. 자, 여기는 좀 다 괜찮죠? 자, 바로 갈게요. 자, x는 a로 가까이 갈 때 얘들아, x는 a일 때 함수의 수렴이 있을 때 요거 매우 중요한 거 항상 x는 a다 a가 아니다?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질 때요. 자, 그때 fx가 일정한 값 l에 가까워져. 자, 일정한 값이래. 일정한 건 상수야 변수야? 위에 써 있지만 상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상수에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상수에 가까워지면 그 fx는 l에 수렴한다고 한다라고 멘트 그대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때 l을 뭐라고 한다? fx에 x는 a에서 극한가 혹은 극한이라고 한다. 그거를 이제 얘기해 준 게 저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면 얘들아,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리미트 x가 a. 자,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어떻게 된다? 얘 fx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본다. 얘들아, fx는 다른 알파벳으로 뭐라고 나타낸다? y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게 y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x가 a로 갈 때 y의 목표는 뭐냐요? 그럼 그 목표를 써주시면 되고, 즉 이 친구 x가 왼쪽에서 올 때 그 fx 값, x를 넣었을 때 그 fx 값이 1로 오고 있죠. 점점 이렇게 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를 넣었을 때도 여기 이쪽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그 목표가 똑같이 l로 가니까 이 l을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왼쪽이랑 오른쪽 같이 알아봤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좌극한 우극한 같이 알아봐서 그게 똑같아야만 극한값 존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특징 얘들아, 요거 연결이 꼭 돼 있어야 돼? 아니면은 뚫려 있어도 돼요? 뚫려 있어도 돼요. 요거 주의죠. 극한값 존재는 함수값 존재 안 해도 됩니다. 별 상관이 없어요. 함수값이랑 별 상관이 없고 그냥 좌극한과 우극한만 똑같으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수렴한다고 합니다. 얘들아, 발산은 그럼 뭐예요? 수렴이 아닌 게 다 발산이야. 오케이? 수렴이 아닌 게 다 발산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x가 a가 아니면서 가는 거잖아. 그럼 x가 a인 거는 뭐죠? a를 그냥 넣는 거니까 함수값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a일 때는 그냥 함수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값을 이제 fa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극한값과 함수값은 각각 뭐예요? 극한값은 양쪽에서 오는 거고 함수값은 이 값이야. 그럼 그 값이 같으면 여러분들 뭐였죠? 연속이었죠. 그걸 이제 나중에 배우는 거였고. 자, 그래서 수렴한다. 자, 여러분들 넘어갑시다. 여기는 이제 이해되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렇게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대. 자, 얘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건 이 친구가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대. 얘들아, 무한대의 정의는 뭐였는지 기억나요? 무한대 정의는 뭐였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 자, 이게 중요한 게 한없이 커지는 상태인 거. 일단 상태라는 건 뭐야? 가만히 있다는 거 아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없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 상수야, 변수야? 상수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변수인 거야. 그러면 상수 아니니까 이 친구 여기다 두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여기다 둬도 되는데 이건 극한값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은 멈춰있는 값, 상수만 얘기를 한다. 요거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어쨌든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뭐 fx 어디로 갑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서 뭐 c로 가겠죠. 그래서 c가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친구는 fx가 여기로 가면서 d로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발산은 수렴이 아니면 발산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산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수렴한다랑 같은 말이 극한값 존재랑 같은 말이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따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렴한다는 극한값 존재랑 같은 말이다. 자, 밑에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한 번만 훑고 갈게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네. 여기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은 어떻게 된다? 너무 작구나. 조금만 키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x가 이제 1로 가까이 올 때 fx가 어떻게 되겠어요? fx가 지금 위로 가죠?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발산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밑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이고요. 이 친구 그래서 극한값이 무한대로 가면 안 되고 극한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 뒤쪽.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면 fx 무한대로 가겠죠. x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x는 세로선 보고 fx는 가로선 보면 됩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fx 마이너스 그냥 무한대로 가죠.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얘들 마찬가지로 그러면 무한대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오른쪽 가니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겠죠.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금방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자극한 우극한은 정의가 결국 뭐랑 똑같다? 극한값에서 추가만 됐어요. 뭐만 추가됐어? x값이 a보다 작으면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a가 아닌데 작으면서 오는 거야.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크면서 가까워질 때. 작으면서 오는 거는 자극한이죠. 맞아요? 크면서 오는 거는 우극한이죠. 그때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x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 플러스면 1보다 큰 데서 1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 알파로 오는구나. 뭐 알파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x가 a보다 큰 데에서 a로 가까워질 때 그때 베타로 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확한과 우극한이다. 그래서 그 정확한과 우극한이 여러분들 같으면 뭐다? 극한값 존재한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다르면 정확한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뚫려 있지만 상관없이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그 목표가 똑같으니 극한값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가 목표가 다르죠. 알파랑 베타기 때문에 그땐 극한값 존재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확한 우극한 같으면 그 값이 곧 극한값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원래 저번에는 이거를 한 단원을 끝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단원 이제 합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번째 거. 얘들아 이거 쌤이 많이 강조했죠.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오잖아요. 문제로 나왔을 때는. 그래서 요 문제 그때 풀어본 거 기억나요? 요것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음에 나올 거고. 자, 중요한 거 얘들아.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알파, gx는 베타로 간대요. 그러면 이건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수렴할 때 얘들아, 수렴할 때랑 같은 말 뭐라고요? 극한값이 뭐한다? 존재한다랑 같은 말이에서 문제에서 극한값 존재할 때라고 나오면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수렴할 때랑 같은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실수배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는 바깥으로 빼든 안으로 넣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거 알파라고 하면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된다. 그래서 플러스도 분리가 되고 합칠 수도 있고요. 분리가 되고 합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곱하기도 분리되고 합칠 수 있고요. 나누기도 분리되고 합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서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는 뭐라고요? 수렴할 때, 즉 극한값이 존재할 때 하는 거고요. 얘는 분모가 0이 아니다. 극한값 존재할 때고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5번. 자, 부정형 나왔는데 여러분들 부정형 바로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화살표 있는데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푸는 법. 무슨 말이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뭐였어? 바로 위에 거였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기억하셔야 돼. 그 5가지를.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즉 어떤 상황이야? 사용할 수 없을 때가 뭐야? 얘들아 그거 사용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뭐 만족해야 된다고? 수렴할 때. 혹은 분모 0이 아닌데. 근데 얘는 0분의 0 꼴은 분모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사용 못하는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하니까 사용 못하는 거고 얘도 무한대 가니까 발산, 얘도 무한대 가니까 발산하니까 사용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준 거고 여러분들 이 4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극한값 계산을
이 꼴마다 어떻게 푸는지 말해봐라고 하면 다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익혀주세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면 뭐 해라? 일단 인수분해 혹은 유리화해서 약분해라. 오케이? 0이 되는 인수끼리 약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들? 무한분의 무한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최고차항의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로 나눠서 간다가 첫 번째 서술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차수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유리화와 약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떤 거였죠? x가 뭐 1로 갈 때 x-1분의 x-1에 x 플러스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친구 이제 1 넣어서 둘 다 0 되니까 그거 되는 거를 약분해서 1 넣어서 4가 된다. 이거였죠. 기억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건 리미트가 나오면 처음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맨 처음에 내가 많이 강조했는데 이거 무조건 대입해야 돼. 대입해서 꼴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0분의 0꼴인 건지 무한분의 무한꼴인 건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무조건 대입하는 게 첫 번째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0분의 0꼴이니까 0 되고 0 되니까 삭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한분의 무한꼴은 어떻게 됐죠? 우리 차수를 비교하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해서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부호에 따라서 그리고 분자 분모 똑같으면 최고차항 계수의 b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0이 아닌 걸로 수렴할 때가 이건 거야. 그리고 0으로 수렴이 이거예요. 요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렴은 둘 다 수렴인데 0으로 수렴하는 얘는 분자가 차수가 더 작은 거고요. 0이 아닌 걸로 수렴하면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은 거.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분자가 더 작으면 0으로 수렴한다. 왜? 얘는 무한대가 분모가 더 크니까 훨씬 분모가 클 거 아니야. 얘는 엄청 작아지겠죠. 그래서 0으로 가고요. 얘는 분자가 훨씬 무한대 되니까 훨씬 무한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 내용들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얘도 마이너스 무한분의 상수 이것도 0으로 가는 거예요. 부호 어차피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0 되는 거니까. 근데 플러스 0 플러스 분의 상수야. 그러면 무한대 가고요. 0 마이너스 분의 상수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가요. 오케이? 요거 기억하시고 이 그래프에서도 이해하시면 좋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렇게. 여기 이해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얘들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요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최고차항으로 묶거나 유리한다. 여러분들 유리화는 당연히 언제 쓰는 거야? 루트가 있을 때 쓰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대표적으로 있을 때.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있을 때 이 무한 마이너스 무한 꼴이고요. 얘들아 최고차항을 묶는 거 언제 했어요? 이거 기억나요? 최고차항을 묶는 거? 어떨 때 했었죠? 뭐 약간 이런 문제. 뭐 이렇게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잖아. 그럼 이제 최고차항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무한대 보내면 1로 가죠. 그래서 1 곱하기 무한이니까 무한으로 간다. 이런 거 했었어요. 오케이? 요런 내용일 때 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이거는 식을 변형해서 푼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이렇게 변형하든 아니면 유리하든 변형이 포인트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 곱하기 0꼴은 어떻게 돼? 내가 지금 0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분명히 괄호 형태가 나올 거야. 그럼 거기 그냥 통분하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에서 통분 후 인수분해는 유리화를 해서 변형한다. 자, 쌤이 멘트 중에서 강조해 놓은 거 있죠? 기억하세요. 얘들아 0분의 0꼴은 뭐가 특징? 약분해라. 따라왔어요? 인수분해 혹은 유리화해서 약분해라. 뭘 약분해라? 0이 되는 녀석들을 약분해. 0이 되는 인수들, 0이 되는 요소들이 약분해라. 제거해라. 두 번째, 무한분의 무한꼴은 어떻게 돼요? 차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큰 쪽으로 뭐 무한으로 갈게 된대. 근데 같으면 계수 비교해라. 세 번째,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은 뭐해라? 식 변형해라. 어떻게 변형해라? 최고차항을 묶거나 유리화해라. 네 번째 어떻게 한다? 무한 곱하기 0꼴은 분명히 괄호 쳐 있을 거고 통분하면 돼요. 그래서 그 괄호하는 거 통분하시면 인수분해 유리하면 끝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개념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익히셔야 돼요. 쌤이 강조하는 건 지금 쌤이 개념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때 익혀주시는 게 좋아. 그게 효율적이야. 따로 익히는 것보다 내가 얘기할 때 익혀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쌤이 많이 강조했던 거 맨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수렴이 가능한 꼴이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뭐 리미트 이렇게 나올 때 x가 뭐
뭐 3으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뭐 x 마이너스 뭐 3분의 하고 뭐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3 나오면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잖아? 이거 수렴하죠? 그럼 얘들아 이거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무한대로 가버리면 0분의 무한은 무한이 엄청 커지니까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얘 상수로 가버리면 3 같은 거로 가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0분의 3이니까 그냥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즉 수렴이 가능한 꼴은 여러분들 이 4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기억해야 돼. 이게 진짜 문제에서 잘 써요. 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수렴이다 그러면 저 4개 중에 의심하세요 무조건. 오케이? 얘들아 4개 형태 뭐라고?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 빼기 무한꼴, 무한 곱하기 0꼴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2개 하고 문제 쫙 풀게요. 자 함수의 극한의 응용. 이게 방금 했던 거죠. 이 친구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한데 그러면 얘도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요거였죠. 물론 지금 얘들아 중요한 거 0으로 간다는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 오케이? 어제 0이 아니면서 0으로 오는 거야. 근데 뭐 원래 0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분모가 사실 이제 분모기 때문에 0으로 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얘는 0으로 와. 수렴한데 그럼 얘도 어디로 와? 0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의. 만약에 무한대로 가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 무한분의 0이니까 어디로 가? 무한분의 0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분모 엄청 커지니까. 분모 엄청 커지고 이 조그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거죠. 얘들아. 그래서 0이 아닌 걸로 수렴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야. 0이 아닌 걸로 수렴할 때 0분의 0꼴이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내가 무한이나 상수 같은 거였으면 0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케이? 그래서 분모가 네,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0분의 꼴, 0꼴 얘기하는 거고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여기서는 어떤 정리가 중요하다? 샌드위치 정리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샌드위치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가장 중요한 건 리미트가 붙으면 무조건 같이 뭐가 붙어야 된다? 부등호에 는이 붙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야. 어쨌든 중요한 거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할 때 쌤이 이거 은근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따가 문제에 샌드위치 정리 있을 거야. 근데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그 문제는. 그래서 수렴할 때만 할 수 있어요. 발산할 때 못해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개짜리가 있든 3개짜리가 있든 네 한쪽 함수가 더 크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리미트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만약에 2개 함수면 이 친구랑 이 친구 둘 다 알파로 가는데 맞나 안 맞나? 안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리미트, 목표를 저 만약에 x를 무한대로 보냈다 치면은 얘는 목표가 똑같이 알파니까 똑같거나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따라왔죠? 그리고 3개짜리도 어떻게 된다? fx, gx, hx 순서로 돼 있어. fx, gx 사이에 hx 있어. 근데 fx랑 gx가 알파로 간대. 둘 다. 그럼 이 리미트가 알파로 가고 알파로 가면 얘가 당연히 크거나 같다로 써야겠죠. 그러면 가운데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얘들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서술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쌤이 한 것처럼 다시 이 친구가 알파다라고 써야 정확한 겁니다. 오케이. 서술할 때는. 네. 문제 갑시다. 이제 문제 갈 건데 문제가 조금 하나하나 문제마다 해야 될 게 좀 있을 거예요. 1번 봅시다. 쌤이 지금 이거 지금 너무 작잖아요. 잘 안 보이지. 그래서 옆에 옮겨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옮겨 적을 동안 한번 좀 풀어보세요. 옮겨 적을 테니까 네 한번 풀어보세요. 그동안.
일단 1번 보시면 자, 이 친구 네,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fx, gx가 지금 이렇게 있대. 자, 이때 1번 지금 이거 봅시다. 자, 이 친구는 1-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대입하면 돼요. 자, 1-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요거는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잖아요.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자, 얘들아 여기에서 실제 값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만 아닌 겁니까? 얘만 실제 값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맞는데 얘만 부호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 부호 역할만 하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숫자랑 무조건 이렇게 분배해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지금 곱한 거 보여? 그럼 뭐예요?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 2니까 이건 계산하시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이거 숫자끼리 계산하면 몇이야?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면 돼.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대로 있죠?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아 이거 f1 플러스구나. 그러면 f1 플러스는 어디입니까? 1보다 큰 데에서 오니까 이쪽에서 오는 거죠. 그럼 어디로 와요? 마이너스를 오겠네? 맞겠죠. 자, 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여러분들 기억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거는 약간은 리스크는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는요.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너네 2 마이너스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뒤에 플러스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아까 했던 풀이로 하면. 근데 이건 실제로 마이너스거든요. 왜냐면 너네 2보다 살짝 작은 거에 그걸 제곱하잖아. 그럼 4보다 살짝 작은 거예요. 그래서 4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이거는 제곱에서는 못 써요. 저 방법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두 번째 풀이로 가고 저는 이제 첫 번째 풀이는 뭐로 가냐면 그냥 수직선에 그어봅니다. 얘들아 수직선에 그었을 때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요거야. 요거를 봤을 때 2에서 얘를 빼는 거죠. 맞아요? 다시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2에서 1 마이너스를 빼는 거지. 그러면 내가 0, 1, 2에서 2에서 어떤 걸 빼는 거야? 1 마이너스를 빼는 거죠. 맞아요? 그럼 1 마이너스가 어디야?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살짝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1보다 살짝 작은 거를 빼요. 그럼 얼만큼 빠지는 거야? 이만큼 빠지는 거 아니야? 1보다 살짝 작은 걸 뺀 거니까.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2에서 1을 빼는데 1보다 살짝 작은 0점 몇몇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인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로 가. 헷갈려요? 다시. 그러니까 1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야? 1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죠. 그럼 이거 0점 몇몇인 거 보여? 그러니까 2에서 0점 몇몇. 즉 내가 1보다 0.999 이거를 빼는 거니까 2에서 0.999를 빼니까 1.000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헷갈려?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 자, 2라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1을 빼요. 그럼 이건 당연히 몇이야? 1이죠. 근데 1-를 뺀다는 게 뭐야? 1보다 살짝 작은 걸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0.999 이런 걸 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돼? 1.0000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플러스겠죠. 1보다 살짝 크겠죠.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쌤은 이게 확실하다고 봐요. 이거는 틀릴 이유는 없어요. 무조건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1번으로 가시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1-를 지금 빼는 거죠. 2에서 1-를 뺀다. 이렇게. 뭐 어쨌든 그래서 F1 플러스 그래서 구하면 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생각만 하면 이해가 바로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추천. 자, 두 번째 갈게요. 그럼 이제 그 방법대로 일단 이따가 할 거고 자, 여기 갑시다. 1 넣으면 뭐가 됩니까, 얘는? 자,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극한값 존재하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극한값 존재하냐 이게 극한값이라고 봐야죠.
극한값 존재하냐 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지를 확인하는 거죠. 맞아요? 극한값 존재 안 한다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돼요. 그럼 좌극한은 어떻게 써? 여러분 잠깐 얘기할게요. 만약에 서술형이면 당연히 여기다 그대로 리미트로 쓰셔야 돼요. 리미트로 쓰셔야 되고 근데 그냥 문제 푸는 거면 그냥 대입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문제 푸는 버전을 일단 갈게요. 그래서 x가 1 마이너스 이거니까 여기다가 넣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지. 1 마이너스 여기다가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넣어보면?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더 헷갈려요. 그냥 씁시다. 쓰는 게 더 안 헷갈리겠다. 왜냐면 이게 여기다 1만 썼다가 여기 또 1 플러스 써야 되니까 어디다 넣는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갈 때 얘는 이제 g, f, x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 1보다 작은 데서 오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1보다 여전히 작은 데서 오는데 그때 이 극한값도 1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죠. 1보다 작은 데서. 근데 합성함수는 여러분들 여전히 어디서 온다? 1보다 작은 데서 온다.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합성함수면 1보다 작은 데서 오는구나. 즉 얘는 fx가 1 마이너스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서술형으로 쓰고 싶으면 fx가 1보다 작은 데서 온다를 뭐 따로 써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g1-니까 g1-는 1보다 작은 데서 점점점 오는 거죠. 따라서 0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됐죠? 자리가 없어서 이거 좀 지울게요.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좌극한이고 우극한이 뭐가 돼요 그러면? 우극한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올 때 g f 1 플러스가 되니 f 플러스 뭐가 됩니까? fx가 되니 1 플러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1보다 큰 데서 오니까 여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로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보다 큰 데서와 작은 데서 큰 데서 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큰 데서 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 플러스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쓴다. 요거를. 그 얘기는 뭐다? 얘가 이제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온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g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얘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냥 0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값은 같으니까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를 오히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틀린 거죠. 존재를 한다라고 바꿔야 되니까 틀렸다. 디귿 갈게요. 자, 여러분들 디귿은 요거 자리만 바뀌었었죠 아마? 네, 자리만 바꿔서 여기다가 해볼게요. x가 1로 갈 때 f, gx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 존재를 해요 안 해요? 이 친구는. 존재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그렇죠? 이것도. 그 얘가 만약에 1보다 큰 데서 왔어요. 얘도. 좌극한. 1보다 작은 데서 왔어. 그럼 이제 f, gx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대입을 해야죠. 여기가 1-구나. 맞아요? 그럼 1-면 g가 1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잖아. 1보다 작은 데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써야 돼? 1보다 작은 데서 오니까 0 플러스로 써야 돼. 그렇죠? 0보다 큰 데서 오니까 0 플러스라고 쓴다. 그래서 얘가 0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f0 플러스는 뭐죠? 0보다 큰 데서 오니까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서술할 거면 여기까지 써주시는 게 좋고 뭐 그냥 하려면 그냥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보다 큰 데서 올 때 이 친구는 f 뭐가 돼요? g, x가 돼요. 마찬가지로 얘가 1 플러스를 대입한다. 그러면 1보다 큰 데서 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큰 데서 와요. 그러면 그 y값은 0보다 작은 데서 0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0-로 온다. 이 친구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0-로 온다. 네, 그냥 밑에 쓸게요. 0-.
그래서 f0-니까 뭐가 됩니까? 0보다 작은 데서 오니까 마이너스 1 되나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네는 다르니까 존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오히려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구나. 기억 디귿까지 맞고요. 리을 갈게요. 자, 리을은 얘들아 이거는 곱함수인데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들아, 이게 x가 부호가 똑같아, 반대야? 똑같죠?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x가 부호가 만약에 반대인지 똑같은지도 시원한 정신 차리고요. 똑같은지 반대인지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부호가 똑같으면요. 좌극한, 우극한도 똑같은 데서 보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좌극한 본다. 그럼 좌극한 똑같이 보면 되고요. 우극한 똑같이 보면 돼요. 근데 극한값만 물어봤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값만 본다. 얘들아, 1 넣으면 1이죠. 1 넣으면 0이죠. 그러면 1에서 0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랑 여기가 0에서 확인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 1 근처랑 여기 0 근처에서 확인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고. 요거 따라왔어요? 얘들아, 바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쓰는 거 없이. 얘들아, 자극하는 그럼 뭐야? 자극하는? 얘가 1-겠죠. 맞아? 여기는 0-겠죠. 그걸 대입해보면 되지. 맞아? 그럼 어떻게 돼? F에서는 1보다 작은 데서 1이죠. GX에서는 0보다 작은 데서 1이죠. 그래서 곱해서 1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뭔 느낌인지 알겠죠? 서술 아닐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유민아 이해했어요? 다시. 너무 빨리 지나갔어? 다시. 여기가 1에서 물어봤잖아. 근데 좌극한이면 이제 1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1 마이너스면 아까 1 넣었을 땐 0이라며. 그럼 1 마이너스면 0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1보다 살짝 작은 데서 1 뺐으니까 0보다 살짝 작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1 마이너스 넣으면 F1 마이너스와 얘들아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써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건 서술형에서 그렇게 절대 못 써요. 이건 서술형은 안 돼. 그러니까 서술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쓸 때는. 근데 쉽게 풀려면 그냥 이렇게 가도 된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써서 갈게요. x가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fx g 이거 똑같은데 얘를 그냥 어떻게 생각한다? 얘가 1 마이너스고 얘가 0 마이너스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왼쪽에서 1, 왼쪽에서 1이니까 1 곱하기 1이겠죠. 따라서 1이 된다. 그 다음에 우극한 1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몇몇 써야 돼 여기는? 1 플러스랑 0 플러스 써야겠죠. 왜냐면 그 1 플러스에서 0, 1만큼 뺐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F1 플러스는 몇이야? F1 플러스는?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G0 플러스는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다르면 극한값 존재를 당연히 안 하겠죠. 애초에 존재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존재를 하지 않는다. 미음 갈게요. 얘들아 미음은 이거 그냥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냐 물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이거 존재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좌극한 우극한 똑같냐 보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좌극한 1 마이너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그냥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1 마이너스면 얘는 얘들아 여기 1 넣으면 몇이에요 각각? 1 넣으면 몇이야? 0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얘는 1 마이너스니까 그 0보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1보다 살짝 작은 거를 1에서 1 빼니까 0 마이너스구나. 얘도 그 1 마이너스 여기 2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넣었으니까 그 1 넣었으면 마이너스 1이라며. 그거보다 살짝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F0 마이너스는 몇이고 여기서? 0보다 작은 데서 오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오니까 0이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눈치채야 돼요. 이거 극한값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할까요 안 할까요? 눈치챘어요? 눈치채야 되는데 이 정도면.
얘들아 우극한 알아볼 거잖아. 근데 아까 이거 마이너스 1 봤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봤죠? 마이너스 아까 어디 있어? 여기 아니야? 이거 이쪽에서 오든 둘 다 몇이야? 0이죠? 그럼 0 곱하면 뭐가 되든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속이 무조건 극한값 존재하겠죠.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0이 되는 걸 만약에 찾는다면 얘는 안 봐도 이 오른쪽이 0이 될 거다. 그러니까 0 될 거다. 이렇게 바로 그냥 끝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시간 단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계산해 보면요. x-1, gx-2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1 플러스 1 마이너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죠. 그럼 0보다 큰 데서 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죠. 여기는 몇이요?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오면 0이죠. 그래서 1하고 0이구나. 어쨌든 0이 되는 거. 0하고 0이죠. 네. 이렇게.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해되죠? 요 정도는? 그래서 어쨌든 기억, 디귿, 미음인데 제가 한 문제만 더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이제 뭐 얘라고 하면 1이라고 하고 잠시만요. 이건 그냥 앞에 봐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대로인데 x 뭐가 한쪽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좌극한이야. 그럼 요거 좌극한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럼 우극한으로 가주시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1에서 1 빼면 0이네요. 0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냥 바로. 그럼 얘는 1 플러스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 플러스가 들어갈 거고 여긴 뭐가 된다? 마이너스니까 부호 반대로 0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좌극한이면 여기가 우극한, 여기가 우극한이면 여기가 좌극한.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걸 알고 계시면 좀 편해요. 요 구조를. 요 이해돼요? 네. 부호가 반대니까. 요거까지 뭐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건 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요 정도만 체크하세요. 요건 체크해 주세요. 다음 2번. 자, 2번 보시면요. 네, 비주얼이 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조금 많이 복잡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 정도로도 난이도가 나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어떻게 풀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 친구는 일단 가우스 정의는 다 알고 계시죠? 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들아 실제 문제에서 이 정도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괜찮아? 일단 절대값은 얘들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봐야 돼요. 얘들아 마이너스 3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살짝 작아. 그거에서 3 더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죠?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살짝 작으니까 왼쪽일 거 아니야. 거기서 3 더해봤자 0보다 살짝 작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0 마이너스죠. 이해하면.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살짝 작은데 해서 이렇게 3을 더했으니 0 마이너스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나온다 반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면 반대로 나온다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야겠죠.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 마찬가지로 리미트 써준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됐죠?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돼? 삭제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인데 요거 어차피 합성함수 아니잖아. 마이너스 3만 그냥 대입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3만. 그래서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니까 6 된다. 여러분들 이거 대입할 때
왜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안 넣어요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합성일 때나 여러분들이 변화가 중요할 때는 그걸 넣는 거고 여기서 그냥 내가 목표 인수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것만 대입해도 되는 거야. 요것도 팁이에요. 굳이 뒤에 마이너스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요 이해돼? 두 번째. 자, 얘는 어떻게 가야 돼? 이것도 둘 다 부호봐야 되잖아. 일단 위에부터 할게요. 자, 1 플러스를 1에서 뺀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쵸? 0 마이너스. 왜? 내가 1에서 1 플러스를 뺀 거잖아. 그 1보다 살짝 큰 만큼을 뺀 거잖아. 1 플러스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0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0 마이너스다. 뭐 이게 정 어려우면 아까 했던 그 방법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 숫자끼리 더하면 0이다. 플러스 나오니까 플러스다. 이렇게 하셔도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근데 이건 제곱일 땐 못 쓴다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저거 제곱일 때 내가 못 쓴다고 했었죠. 이걸 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무조건 여러분들 인수분해 해주세요. 그래야 잘 보일 겁니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절대값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겠죠. 이렇게. 자, 생각해 봅시다. 1 플러스 넣으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여기는요? 당연히 플러스죠. 플러스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잖아. 플러스랑 곱하네. 플러스구나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구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렇게 푸는 방법 보통 이렇게 풀거든요. 쟤를 그려요.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에요. 근데 내가 1보다 어디서 온대? 큰 데서 온대. 여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겠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풀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 안에가 뭐구나? 전체가 플러스구나. 따라서 플러스니까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오고 얘는 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0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저 친구 빼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뭐 이어서 써주세요. 저는 이제 이걸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요거 인수분해된 거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쟤는 반대로 나오니까 부호 반대로 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나오고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고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요. 네. 됐죠? 자, 그럼 이제 약분되죠? 약분되면 이제 1 플러스 여기 1 들어가면 이제 뭐가 돼? 여기 이제 1 됐으니까 그냥 1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요 가운데 건 3분의 1이구나. 자, 이제 가우스가 나왔어요. 자, 이 가우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생각합시다.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요. 얘를 제곱한대요. 그럼 뭐가 될까요? 요것만 일단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2 플러스를 제곱한대요. 그럼 뭐가 될까? 근데 이거 뭐가 될까요? 이 중에 있겠죠. 이 넷 중에 어떤 거예요? 몇 번째 거예요? 생각. 몇 번째일까요? 네, 괜찮아요. 지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아. 얘기해봐. 유미 첫 번째. 또. 네, 몇 번째일까요? 이걸 제곱하면? 네, 요것만.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신호 몇 번째일까? 첫 번째? 요거는 두 번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마이너스 2 제곱해서 이제 4란 건 다 안 거잖아. 그죠? 요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것도 수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쯤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2보다는 작은 거죠. 그걸 제곱하니까 4에서도 그거보다 작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보다 작으니까 그걸 제곱하면 1점, 마이너스 1점 몇몇을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4.4보다는 살짝 작은 3점 몇몇인 거지. 다시.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큰 게 2 마이너스 2 플러스죠. 괜찮아? 이걸 제곱한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0부터 길이는 2보단 짧을 거 아니야. 그걸 제곱하면 4보단 짧겠죠. 2보다 짧은 걸 제곱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4보다 어떻다? 살짝 짧다. 그래서 4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게 이거를 만약에 너네가 나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 제곱하면 플러스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풀린다. 그래서 제곱에서는 이거를 못 써요. 요 주의. 그래서 제곱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상하긴 한데 이제 이게 는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4 플러스로 안 된다. 주의하시고요. 그럼 얘들아 요거 마무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4 마이너스니까 4 마이너스 이게 4 마이너스 되는 거죠. 저거에 의해서. 근데 거기서 또 2를 뺀대요. 그럼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4 마이너스에서 2 그대로 빼니까 2 마이너스겠죠. 괜찮아요? 요 2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 2 마이너스의 가우스 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맞아요? 위에는 뭐가 돼요? 얘들아 2 마이너스 플러스래요. 얘들 마이너스 2 플러스래요. 그걸 플러스이라면 어떻게 돼? 하나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겠죠? 그거 가우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제곱의 가우스가 아니라 가우스의 제곱이에요. 이 순서도 중요해요. 가우스의 제곱이다. 제곱의 가우스가 아니고. 이거를 계산한다. 자, 생각합시다. 2 마이너스의 가우스는 몇일까요? 1이에요, 2예요? 얘는 1이죠. 여러분들 가우스가 뭐였죠? 이렇게 있으면 2보다 살짝 작은데 가우스의 정의 여기 나와 있겠지만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으로 보라고요. 그래서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니까 작거나 같은 것 중에 가장 큰 건 여기죠. 1이죠. 그렇게 해서 본다. 그래서 얘는 1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어디쯤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겠죠. 플러스니까. 그럼 이거를 가우스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겠죠? 괜찮아?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이제 제곱해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이건 계산하면 뭐가 된다? 2가 되는구나. 자, 계산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6이었고 그 다음 몇이었어요? 3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2였죠? 얘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저 부호 아직 뭔가 다른 거 있어 없어? 저기 있죠? 마이너스 들어있죠? 이런 거 마지막에 계산 실수하면 안 되죠?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계산하면 4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3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처음 할 때. 1, 2번이 그래서 막 쉽진 않아요. 지금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해는 다 되니?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 가우스 이해 다 돼요? 요거?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자, 얘들 3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무슨 꼴인지를 확인해서 가는 그런 문제고 일단 기억부터 갑시다. 얘들아 기억은 일단 무슨 꼴이야? 대입하기 전에 일단 얘들아 중요한 거 여기 뭐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있으면 무조건 치환해서 가세요.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 있으면 뭐 얘들아? 치환해서 가라. 그래서 뭘 치환하냐면 이 친구는 이제 치환해서 가는데 마이너스 여러분들 뭐 밑에 쓰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기억은 이제 t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 x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붙어서 무한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바꾼다. 치환과 동시에 x도 마이너스 t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야 x를 마이너스 t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t가 들어가도 어차피 제곱되면 그냥 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t의 제곱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2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t를 넣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 2t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얘들아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지금 대입하면 무분의 목골 요거는 그치 무한분의 무한꼴이죠. 얘들아 무한분의 무한꼴은 중요한 멘트가 뭐였어? 두 글자로 뭐를 비교한다? 그치 차수 비교였죠. 그쵸? 차수 비교 위에 몇 차예요? 1차. 얘 몇 차야? 2분의 2니까 1차죠. 얘도 2분의 2니까 1차죠. 1차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루트 4 더하기 루트 1 분의 2가 된다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뭐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해서 틀렸겠죠. 기억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서술을 하려면 이거 이제 나눠서 가야 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면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 나눠서 가면? 이거 루트 t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죠, 이거는? 얘는 루트 t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고 얘는 t로 나눠야 되잖아. 그걸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 4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t제곱분의 2가 되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t제곱분의 t제곱이니까 1이 되고요. 여기는 t제곱분의 3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t분의 2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얘가 된다. t가 무한대로 간다. 요거겠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것들은 다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 0으로 가고요.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는. 뭐 안전하게 서술하려면 당연히 이게 좀 더 낫겠죠. 네. 니은 갈게요. 얘들아 저 니은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는 있잖아요. 일단 무슨 꼴이에요? 저 니은은. 대입했을 때? 0 대입하면 무슨 꼴이에요? 0분의 0꼴인 거 보여? 왜냐면 이거 x쪽 다 사라지니까 루트 8 빼기 루트 8분 루트 빼기 루트 2니까 당연히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루트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유리화해서 약분해야겠죠. 그럼 유리화를 어떻게 합니까? 저 친구. 얘들아 이거는 그냥 생각하세요. 얘들아 마이너스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얘가 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 얘도 어떻게 돼? 여기에 위아래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는 이제 루트 2가 만약에 들어오면 얘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루트 8짜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건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얘들아 이거 삭제되는 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만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얘는 합차 공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합차 공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랑 여기가 합차 공식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가 뭐가 됩니까? 니은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어디로 가고 쟤네 합차 공식 하면 그냥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안에 것끼리 빼는 거죠. 그래서 8 플러스 x 제곱에서 8 플러스 x를 뺀다. 요거 하나랑 위에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계산해주면 2 마이너스 x 제곱에서 2 마이너스 x를 뺀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것들 써야죠. 플러스가 하나씩 남겠죠. 그래서 플러스 써드리고요. 플러스가 뒤에 오고 위에 오고 그 다음에 2 플러스가 아래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유리화가 좀 이제 익숙해졌어 하시면 요거 안 붙여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안 붙여도 마이너스네 그러면 플러스를 위아래 곱할 거냐. 그럼 이거 플러스가 그냥 바로 아래에 오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제곱해서 뺀 게 위로 올 겁니다. 이게 적응되면 바로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시간이 좀 단축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뭐 나머지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0을 대입하면 이제 이 친구가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죠. 그러면 이제 x-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얘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거든요. 그럼 이거 부호 반대니까 얘 부호 반대로 쓰면 되겠죠. 정리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꼴? 0분의 0꼴이었으니까 약분되는 거 당연히 뭐겠어요? x가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 이것도 똑같으니까 약분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남아있는 거 꼭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0을 넣어주시면 얘는 뭐가 되는구나? 루트 2가 2개 해서 2루트 2분의 루트 8이 2개 2루트 8이겠죠. 그거에 마이너스 꼭 놓치지 않고 써주시고요. 정리하면 루트 8과 루트 2는 약분되니까 루트 4로 바뀌고요. 그 루트 4는 2가 되겠죠. 따라서 2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4, 즉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니은 안 되고요. 아이고, 니은 안 되고요. 디귿 볼게요. 자, 디귿부터는 지금 조금 새로운 형태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디귿은 지금 어떤 형태 있어요? 세제곱근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무한대 넣었을 때 무슨 꼴이야? 무한분의 무한꼴 확인하시고요. 그건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돼요. 그럼 무한분의 무한꼴이니 최고차항 계수 비교 어떻게 합니까? 얘는 1차고 얘는 2분의 2차고 얘는 몇 차예요? 3분의 3차니까 1차죠. 그러니까 다 1차가 되는 거야. 그럼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2분의 뭐가 된다? 루트 1.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세제곱근 8이라고 해야겠죠. 그걸 더한 마무리하면 뭡니까 이거는? 2분의 루트 1 플러스 세제곱근 8이다. 세제곱근 8은 몇이죠? 이거 2죠. 세제곱해서 8 되는 수니까. 그렇게 해서 2니까 1 더하기 2구나. 그래서 2분의 3이구나. 이건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리을 갑시다. 자, 리을은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무한대 넣으면 무한 마이너스 무한.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꼴이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꼴이 되고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꼴은 어떻게 풉니까? 당연히 무슨화? 유리화해서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처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3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면서 마이너스 해주시면 요거를 유리화 해주면 되죠. 따라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요거는 당연히 루트 요 친구를 이제 플러스를 위아래 곱하겠구나. 그러면서 적응됐으면 바로 어떻게 한다? 위에 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해주시고요. 밑에 건 플러스로 써주시면 돼요. 이게 적응되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리을은 뭐가 된다?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3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분모가 얘가 붙었죠. 자, 그런 다음에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x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합차 공식이니까 둘이 더 뺀다. 제곱끼리 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위에가 이제 계산하시면 4고요. 그럼 이제 무한대 넣었을 때 어떤 꼴 돼? 무한분의 무한꼴 되겠죠, 이제는. 이제는 무한분의 무한꼴이 됐으니 그럼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 2분의 1차, 2분의 1차, 2분의 1차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3, 4는 그대로 냅둬요. 3을 쓰고 4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3하고 루트 1 더하기 루트 1 이거니까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얘는 루트 1 곱하기 4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요건 그냥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 즉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틀렸다. 5번 볼게요.
5번은 얘들아 어떻게 됩니까? 저 친구는 어떤 꼴이야? 1 대입하면 얘 분모 0으로 가니까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슨 꼴? 이거 지금 1 넣으면 0이 될 거야. 2분의 2 빼기 3분의 3이니까. 그러니까 이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항상 뭐부터 한다? 괄호 안을 통분부터 한다. 요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요걸 통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갈게요. 미음. 네, 통분해 주시면 네, 이거 지우개 쓸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세제곱근 x-1분의 1에다가 통분해 주시면 6분의 뭐가 됩니까? 3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빼는구나. 근데 이거 계산하시면 x-1이 나오죠? 그럼 분명히 이제 약분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저 친구 약분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고쳐야 약분이 되죠? 네, 여기까지 쓰시고 어떻게 고쳐야 돼?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 얘들아, 저 친구는 만나면 이제 이거부터 기억해 주세요. 얘가 이거랑 곱해지면 이게 x-1 됩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편해요. 아예 알아두세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좀 편하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네가 너무 힘들면 이거를 그냥 t로 치환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t로 치환하면 세제곱근 x를 t로 치환하면 요거는 뭐가 돼요? t-1 되죠? 그럼 얘는 뭐를 곱해야 얘는 뭐야? t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 아는 공식이 된 거야. 그래서 아 여기는 뭐가 되는구나? 우리가 아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구나. 그래서 여기를 제곱한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거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로 간 거고요. 여기 뒤에 거 제곱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공식대로 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연관해서 좀 기억을 아예 해주시면 치환 안 해도 갈 수 있고 난 잘 모르겠다 하면 치환해 주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편한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치환이 편해. 그러면 세제곱근 x를 t로 치환해서 x를 t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이렇게 가주시고요. 자, 요 둘이 지금 똑같은 거고 요 둘이 지금 똑같은 거고. 그래서 뭐 아예 요거를 뭐 기억하셔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편한지 좀 얘기해 주세요. 요거는 한 첫 번째 방법은 이거를 이렇게 바꿔요. 얘를 이렇게 바꿔서 약분 때립니다. 그 방법이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는 얘에다가 강제로 유리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얘를 위아래 곱하는 거예요. 뭐가 더 편한 거야? 둘이 좀 다른데? 첫 번째가 편해, 두 번째가 편해? 첫 번째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친구를 얘네 둘로 일단 분리해서 얘를 약분시키는 거. 얘 첫 번째. 두 번째는 얘를 강제로 위아래 곱해가지고 얘 밑에는 얘로 만들고 이거랑 약분하는 거죠. 뭐가 더 낫습니까? 둘이 똑같긴 하거든요, 사실 난이도는. 첫 번째가 나은 사람, 두 번째가 나은 사람. 네. 일단 그럼 첫 번째로 가니까 첫 번째로 갈게요. 근데 상관없어요. 뭘로 해도. 쌤은 두 번째로 가는 편이긴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이제 뭘로 분리한다?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딱 생각해서 분리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막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곱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해주세요. 어쨌든 이걸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얘 세제곱근 마이너스 1에다가 요 발상도 좀 중요하니까 아 세제곱이 아니구나. 여기가 세제곱근이죠. 왜 여기 들어가니? 네, 다시 쓸게요. 세제곱근 이렇게 되고 얘도 세제곱근 플러스 1. 얘가 이제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없어지고 그럼 이제 요거 약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되죠. 1 넣으면 뭐가 돼요? 1 넣으면 그냥 1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그 세제곱근 요거 자체가 x의 3분의 2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의 3분의 2제곱도 그냥 1인 겁니다. 1은 몇 제곱하든 1이니까.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되고 여기는 그냥 6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된다. 이렇게. 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별로다. 나는 아까 어떤 게 낫다. 이거를 위아래 곱하는 게 낫다 하시면 이거를 그냥 위아래 곱해서 하셔도 돼요. 저는 뭐 밑에 걸로 좀 더 하는 편이긴 합니다. 편한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갔다면 네, 요거를 x-를 보고 약분 때려서 요거만 남았으니까 똑같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네, 지금 좀 1, 2, 3번이 좀 오래 걸렸는데 4번부터는 쫙쫙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자, 4번은요. 이거 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많이 중요해서 여러분들 아예 패턴을 익혀주세요. 이건 패턴만 익히면 끝나거든요. 얘들 이거 하는 방법 기억나나요?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나나? 기억들 나요? 얘들아 처음에 이거 쌤이 분석해주는 거는 어떻게 분석했었어요, 이 친구는? 좀만 올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분석합니까? 처음에 이제 뭐 한다? 이 친구를 무한대로 가면 자, 일단 자, 봐요. 일단은 아무 생각 안 하고 풀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 처음에는 요 무한대로 가는 거 있죠. 그걸로 얘를 묶으세요. 오케이? 다시 뭐하라 해? 얘로 묶어. 그래서 fx로 묶고 이걸로 묶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나머지를 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 갔을 때 얘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3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fx로 묶었으니까 fx 분의 gx로 가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가면 좀 편하다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걸로 묶으세요. 물론 gx로 묶어도 뭐 틀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왜 묶은 거냐면요. 이유는 얘 무한대로 가죠. 근데 얘 수렴하죠. 그럼 여기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만 알고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얘가 지금 이게 이제 gx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구나. 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애들아 어떻게 푼다?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여기서 무한대밖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fx를 묶는다. 이 방법으로 푼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어쨌든 그냥 이 무한대인 걸로 묶어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가 무슨 꼴인지 무조건 확인해요. 얘 무한대로 가죠? 얘 수렴하죠? 근데 여기 지금 곱하잖아? 그럼 얘 무조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0으로 간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 자체가 전부 0으로 가는 거다. 리미트 했을 때. 자세하게 쓴다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쓰시면 되고요. 난 자세하게 안 가고 객관식이다.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4분의 3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그냥 바로 돼요. 오케이? 그럼 0으로 가는 거야 전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서술형으로 좀 자세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가시고 얘가 이제 0이 되는구나. 따라서 이제 리미트 fx/gx가 fx분의 gx가 어디로 간다? 4분의 3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끌어내시면 돼요. 뭐 어쨌든 이거 바로 뭐 하셔도 되고요. 갈게요. 자, 그 다음에 fx분의 gx니까 여기서 뭐 한다? 강제로 뭘 나누면 돼요? fx 나눠야 돼? gx 나눠야 돼? 뭐에다가? fx 나눠야 되죠? 그래야 fx분의 gx 꼴이 생기니까 다 나누면 돼요. 이렇게. 열심히 나눠주시면 되고요.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뭐가 되냐? 이 친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약분된 건 뭐 그냥 5 쓰면 되고요. 여기는 4 fx분의 gx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 쓰고 여기는 플러스 3 fx분의 gx 쓰시면 돼요. 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 자, 그럼 얘들아 요거는 리미트는 위아래 분리돼 안 돼? 분리되죠? 그쵸? 그래서 위아래로 분리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가 돼요. 그럼 여기 리미트를 씌울 수 있죠. 그럼 얘네 리미트 한 건 다 몇이라고요? 4분의 3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몇 넣으면 된다? 4분의 3 하면 된다. 그래서 5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 이제 4분의 3 2 마이너스 3에다가 몇 곱한다? 4분의 3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플러스인가요? 네.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약분해서 2가 되겠죠. 2분의 여기는 2 더하기
4분의 9네요. 그럼 이제 통분해서 4분의 8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4분의 17이 되니 그거를 2로 나누니까 당연히 8분의 17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써주세요. 패턴 문제라고. 그리고 은근 진짜 잘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많이 느껴봤는데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항상 풀린다. 좀 얘기할 거는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어려워져봤자 그 정도로 나와요. 약간 우함수, 기함수 끼는 정도? 그 정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5번. 자, 5번도 별표. 자, 여러분들 5번은 진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 추론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거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쟤는 무한분의 무한꼴로 우리가 차수랑 개수를 찾으라는 거지. 그죠? 그거를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거야? x-1을 fx가 가진다. 즉 1 넣어서 0이다. 요거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일단 다항함수 체크. 자, 다항함수야 당연히 다항함수로 쓰겠죠. 그때 이거 구하래요. 얘들아. 그러면 얘는 무한분의 무한꼴이죠. 왜냐면 이거 무한 들어갔을 때 수렴하니까 무한꼴일 거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꼴은 당연히 차수가 어때야지 0이 아닌 걸로 수렴해? 같아야지. 그렇죠? 자, 그럼 fx는 뭘로 시작해요? 뭘로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2x 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래야 얘네 없어질 거냐. 왜냐면 2차니까 여기도 2차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3차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3차를 없애기 위해서 2x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야 돼요? 플러스 1이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1분의 1로 가야 우리가 계산이 되겠죠. 플러스 점점점이겠죠. 따라서 얘도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뒤에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뭐 점점점 하셔도 되고요. 그냥 ax 플러스 b 하셔도 됩니다. 자, 갈게요. 자, 그때 여러분들 요거 있죠. 이거 무슨 꼴이야, 얘들아? 0분의 0꼴이에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0분의 0꼴은 무조건 식이 몇 개짜리다? 2개짜리입니다. 조건이 2개짜리예요. 조건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A, B 문자 2개를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 문자, 뭐 미지수가 2개다. 그거를 저 식 2개로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 식 2개 어떻게 끌어내냐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근데 수렴하잖아.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어.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얘 0으로 간다면 여러분들 리미트 fx가 0으로 가는 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리미트 fx가 0으로 가니까 쓰실 때 리미트 x는 1일 때 fx가 원래는 0이라고 써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썼었어? 이렇게 안 쓰고. 원래 어떻게 썼었어요? 1 넣어서 f1이 0이다 썼었죠. 원래는. 맞아요? 이거 왜 그렇게 썼다고? 뭐일 때 그렇게 쓰면 된다고? 여러분들 이거랑 언제 같아요? 연속일 때. 따라서 문제가 연속함수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다항함수기 때문에 쓰세요. 연속함수. 그렇기 때문에 연속함수면 안전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 보자마자 연속함수네? 그럼 그냥 F1이 0이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게 이렇게 됩니다. 연속함수면. 연속함수 한 번 더 쓸게요. 그러니까 연속함수면 그냥 요걸로 가셔도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제 저기 써 있지만 좀 더러워서 여기다가 쓰는데 fx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면 편하죠? 첫 번째는 fx를 대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뭐가 더 편하죠? 그치? f1을 뭐 하면 돼? 빼면 미분계수꼴 되죠? 이걸로 풀어주신 게 무조건 베스트입니다. 이거 풀 때는. 이해돼요? 왜냐면 F1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0을 빼도 문제가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콩짝꿀 돼안돼. 되죠?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 파트라고 해서 미분계수를 안 쓸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시험범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1, x1, fx, x1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거는 f'1이 되는구나. 그래서 f'1이 뭐가 된다? 저 아까 3인가요? 얘가 3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 0분의 0 꼴인데 분자에 fx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어떤 형태들이 튀어나올 거냐면 f1이 무엇이고 f'1이 무엇이다가 튀어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그거를 갖고 가시면 훨씬 좋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나올 거다. 저 0분의 0꼴은 fx가 위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f'1이 무조건 주어질 거다. 그걸로 풀면 답 나오겠다로 먼저 판단하고 가면 문제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주세요. 쌤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다항 함수네. 이 친구 무한분의 무한꼴이네. 2차네. 그럼 3차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1이니까 1분의 1로 시작해야 되니까 1x 제곱으로 시작하겠네. 그럼 뒤에 ax 플러스 b로 잡자. 두 번째 이 친구 여기는 0분의 0꼴이네. 그래야 수렴하겠네. 그러면 f1이 0이겠네. 다항함수 연속함수니까. 그래서 f1이 0이면서 그걸 동시에 마이너스 f를 하시면 f'1이 3이네. 그래서 식 2개, 문자 2개니까 답 나왔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등급 잘 맞고 싶으면 이런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되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럼 끝났죠? 이제 미분 먼저 합시다. f' x가 뭐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2x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이기 때문에 프라임부터 넣으면 a가 빨리 나오겠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 플러스 a가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넘기면 a가 7일 거고 그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요거 7이니까 네, f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7 플러스 b니까 요게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얘들아 그럼 fx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야, 요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거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무슨 꼴이야? 0분의 0꼴이니까 그리고 미분계수꼴로 풀 수 있어 없어 이거? 있는 거 보여요? 이거 x 마이너스 2라고 보는 게 좋죠 일단은. 그죠? 그러면서 얘들아 분모에 이거 마이너스 이러면 0 되니까 얘도 0으로 가야지 값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f-2가 0이네 하는 순간 f-1을 빼달라고. 그러면 미분계수꼴이 그냥 보여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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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이 보인다고. 따라왔어요? 자 마무리하시면 이건 뭐가 됩니까? 얘는 구하려는 게 뭐야 그러면? f'-2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식이 하나가 더 나온 거야. 뭐가 나온 거야? f-2도 0이다가 나와서 이것도 써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어쨌든 f'-2 구하는 거니까 정답이 뭐예요?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죠. 그럼 저 b를 안 구해도 됐겠네. 이걸 만약에 먼저 봤으면 이 b를 안 구해도 됐어요. 요걸로 그냥 끝내셔도 돼요. 그럼 이제 f'-2가 몇이야?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이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니까 a가 7이었나요? 네, 그럼 마이너스 21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b를 이 문제에서는 안 구해도 됐다. 하지만 구하는 거 한번 보여준 거다. 넘어갈게요. 6번. 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자, 샌드위치인데 조금 어려운 샌드위치예요. 왜냐하면 구하려는 게 좀 어렵거든요. 잘 보세요. 다음 함수가 양의 실수에 대하여 이 친구를 만족할 때 자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복잡한 뭐가 복잡하냐면 fx가 보통은 한 개만 있어요. 근데 얘는 두 개가 있거든요. 위아래. 근데 얘를 합칠 수가 없어요. 따라왔어요? 이때 뭐 약분도 안 돼요. 이때 어떻게 푸냐.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개념. 여러분들 그 샌드위치 정리.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제 이런 사이 범위가 나오면 사실 샌드위치 정리 이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여기 안의 형태를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못 바꾸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안의 형태를 이 형태를
만약에 내가 어떤 구하려는 것이 있어. 구하려는 극한이 있어. 그 극한에 만약에 이 친구를 변형이 가능해. 변형이 가능하면 그냥 변형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안에를 그렇게 변형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지금 변형되었대. 요거는 변형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샌드위치 정리 맨 처음에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개념? 맨 처음에 항상 뭐 할 때? 수렴할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에 뭐 할 거야? x가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럼 분명히 수렴할 때 하면 무한분의 무한꼴이 나오지 않겠니? 여러분들 무한분의 무한꼴이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모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되죠. 맞아요? 근데 얘 지금 이미 차수 몇 차야? 2차야. 그럼 몇 차로 나눠야 돼? 2차로 나눠야 돼. 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뭘로 나누냐 할 때 첫 번째 일단 fx만 남기기 위해 2x-를 먼저 나눠요. 따라왔어요? 2x-를 먼저 나누는데 그렇게 나눴을 때 아직은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했을 때 무한대로 가죠. 이러면 안 된다고. 맞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몇 차로 가야 된다? 2차로 가야 되니까 분모에 뭐를 더 넣어야 돼? 한 차수를 더 나눠야 돼요. 그럼 한 차수 더 나누려면 제일 쉬운 게 뭐야? 당연히 그냥 x로 나누면 됩니다. 이런 거.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무한분의 무한했을 때 몇 차네? 2차고 2차니까 2차분의 2차니까 무한분의 무한꼴이 수렴하겠구나. 즉 분모를 2차로 나눠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뭐 해야 되니까? 수렴해야 되니까.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약분되면서 요것만 남죠. 그러니까 뭐가 남은 거야? x분의 fx가 남은 거예요. 그럼 그 x분의 fx를 동시에 뭐 해주시면 돼? 이제는 전부 다 리미트를 취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친구 이제 리미트 해주시면 전개만 하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x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야겠죠. 왜? x가 무한대로 가라며. 얘도 x가 무한대로 보내고요. 이 친구도 x가 무한대로 보내요.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 몇으로 갑니까, 이거? 2분의 1로 가겠죠. 맞아요? 얘도 2분의 1로 가겠죠. 따라서 둘 다 2분의 1로 가니까 여러분들 얘가 몇으로 간다? 2분의 1로 간다라고 만약에 서술형이면 여기다 따로 쓰라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는 뭐가 된다? 2분의 1이구나. 땡땡땡. 이걸 이용해서 저걸 풀어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될까? 뭘로 나눠야 이 모양이 정확하게 나올까요? x로 나눠야 돼? x제곱으로 나눠야 돼? 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게 보여야 돼요. 보여, 얘들아? 이거 보여? 제곱으로 나누는 거 왜? 여기 fx 제곱돼 있잖아. 그러니까 제곱으로 나눠야겠지. 맞아? 여기도 제곱으로 나눠. 근데 이거 제곱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돼? 얘는 어떻게 나눠? 따로따로 나눠야 되는 건지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x제곱으로 나눌 때 내가 x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야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럼 x제곱으로 나눈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여기는 x제곱으로 나눌 텐데 그와 동시에 x로 하나씩 나눠주면 된다고. 그래야 fx분의 x가 둘 다 나올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된다? 리미트 다시 정리하면 x가 무한대로 할 때 1 곱하기 그냥 쓸게요. 일단 x분의 x 그 다음에 x분의 3x 플러스구나. 플러스 fx 그리고 2x분의 fx 제곱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한 거야? 분모 분자에 곱하기 x제곱분의 1을 한 거죠.
자, 마무리합시다.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어디로 간다고 리미트하면 2분의 1로 간다고. 자, 그럼 나머지 계산할게요. 요건 약분이 되고. 요거는 3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3 더하기 얘는 2분의 1로 가는 거죠. 얘는 2분의 1로 가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면 요거는 계산하면 뭐가 되죠? 2분의 7분의 2분의 1 되니까 7분의 1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7번. 자 7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쌤이 말했죠. 수투에서 그래프 문제, 특히 이 극한에서 이 그래프 문제 버린다. 한두 문제 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이 7번이 조금은 식이 복잡한 편이에요. 식이 복잡한 편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쉬운 것도 많이 나오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조금 복잡하긴 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안 복잡한데 계산이 좀 복잡해요. 자 얘들아 이 친구는 먼저 뭐 하래? t가 나와 있죠. t가 나와 있는데 네, t가 나와 있는데 왜 이래? 됐죠? 자, t가 나와 있는데 이 p가 t, 로 나와 있는데 이 친구를 안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이 t, 를 잡을 수 있어야 돼. t, 루트 3t. t를 넣었을 때 루트 3t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0,0이죠, 당연히. 근데 우린 지금 저 m이 뭐라고 돼 있냐면 OP의 중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중점이니까 딱 절반이겠구나. 그러면 얘 중점 어디입니까? 당연히 몇 콤마면? 2분의 t, 2분의 루트 3t죠. 여러분들 이 t가 지금 루트가 있는 t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루트가 없는 t가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점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 자, 문제 천천히 읽어야 돼요. 수직이면 여러분들 어떤 거 써야 돼요? 수직이면 뭐 써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쓰면요.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t-0분의 루트 3t-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는 t분의 루트 3t가 되는데 기울기가 뭐 t-0분의 이렇게 되는데 뭐 없어지죠. 그러면 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얘 기울기는 거꾸로 뒤집으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죠. 그래서 루트 3t분의 t.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t분의 t가 되는구나. 그럼 기울기 알고 한 점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선을 세운다.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y는? 자리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직선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t분의 t 이렇게 하고요. 한 점 지난다는 뭐로 하면 돼요? 얘를 지난다고 하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 알고 한 점 지난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얘들아 근데 여기서 뭘 구하래요?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 뭐가 0이고 y가 0이죠.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0이죠. 그땐 대입만 하시면 돼요. 저기다가 자 대입해보자. 얘들아 x에 0 넣으면 y가 뭐가 돼요? y는 요거는 전개하면 2루트 3t분의 t제곱 플러스 이거 되죠.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거 정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냅둘까요? 이런 건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R의 좌표가 이제 나온 거죠. 그쵸? 이 R좌표. 이 좌표의 Y절편이 나온 거야. 따라왔죠? 여기 한번 쓸게요. 0,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2루트 3t 분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t 이렇게 됩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계산이 복잡한 거지 방법은 안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q. q는 어떻게 구해? y가 0이에요. 그럼 y가 이제 0이다 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y가 0이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x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이럴 때는 얘를 먼저 넘겨요. 따라왔어요? 넘긴 다음에 이거를 넘겼으니까 이제 x만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양변에 거꾸로 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넘기면서 뭐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t가 되면서 어떻게 한다? 요거를 거꾸로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거꾸로 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꾸로 곱하면서 마이너스 t분의 루트 3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2t분의 곱해서 3t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t분의 3t니까 결국 t가 하나 약분이 되는 거고 2분의 3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되죠. 따라서 x가 뭐가 된다? 2분의 t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네가 몇 콤마 몇이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3 콤마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쌤이 얘기했듯이 계산만 좀 복잡한 거예요. 자, 얘들아 갑시다. 5R이 뭐예요? 이 길이죠? 그럼 그냥 얘 쓰면 돼요. 얘고요. 그 다음에 PQ는 뭐예요? 이 두 점 사이 거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마무리할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곱하기. 얘들아 PQ죠? PQ 거리는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이거는 그냥 2분의 t만 남고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래서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거의 제곱이죠. 거리니까 루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0하고 루트 3t니까 그거 제곱이죠. 근데 얘들아 얘는 지금 이 PQ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루트가 제곱이랑 전체 제곱이랑 삭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는 삭제가 돼요. 루트가 삭제돼요. 헷갈리면 루트를 아예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위에는 어떻게 돼? 5R의 제곱이니까 그냥 이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도 제곱이니까 그냥 저 거리를 쓰면 거리에다가 제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 요 t분의 루트 3t구나. 이렇게 그리고 t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t 이 친구의 전체 제곱이다. 근데 루트가 사라졌죠 그러면? 요 지금 일단 없앨게요. 잘 안 보일 테니까 없앨게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자 얘들아 이거 무슨 꼴이야? 무슨 꼴이야? 무한분의 무한꼴이죠 그렇죠? 무한분의 무한꼴은 당연히 최고점 개수분의 최고점 개수. 자 분모 몇 차요? 이거 곱했으니까 1차 곱하기 2차니까 3차겠죠? 얘는 몇 차예요? 얘들아 앞에가 차수가 커요? 뒤에가 차수가 커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앞에가 무조건 큰 거 보여? 왜냐면 이게 루트 t분의 t제곱이니까 1.5차겠죠. 그렇죠? 2에서 2분의 1 빼니까. 그러니까 얘가 차수가 크니까 이걸 제곱을 한다 생각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 4제곱에다가 요건 제곱하면 t 될 거예요. 그러니까 t의 세제곱 되겠죠. 즉 t의 세제곱이도 이것도 계산하면 t의 세제곱. 그래서 차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만 보면 되네요. 그러니까 얘랑 얘 곱한 거랑 얘만 제곱 한 번만 보면 되는 거야 지금은. 얘는 어차피 차수가 더 낮은 거니까 더 얘네보다 낮으니까. 왜냐면 이걸 루트 제곱하면 그냥 t 나오고 이건 t의 제곱이니까 얘가 더 크겠죠. 요거까지만 보면 되죠. 마무리할게요. 그럼 얘들아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분모는 4분의 1 그냥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 2분의 1의 제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거야. 아니 제곱이라 쓰는 게 너는 잘 보이겠구나.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제곱하려면 2 루트 3분의 1을 제곱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2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얘 계산하면 12분의 1이고 얘 계산하면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 계산만 잘 하시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갈게요. 8번. 어쨌든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충분히 더 쉬운 것도 많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해주세요. 이거. 네, 7번 별표 해주시고요. 8번 갈게요. 네, 8번은 일부 교과서에 들어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들아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접근? 일단 여기가 이제 3이고 여기가 K래요. 그때 우리가 R분의 K니까 K분의 R이니까 R을 표현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내저번이면 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내저번이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기억나요? 내저번이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내저번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반지름이 R일 때. 요 공식 뭐였죠? 여러분들 삼각함수 때 했었는데 S는 뭐죠? 2분의 1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 요 기억하셔야 돼. 아래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요거는 계속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A, B, C가 그 둘레 얘기하는 거고 이 R이 반지름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잠깐 쓸게요. 까먹었을까 봐. 이렇게 해서 이게 R이고 이게 뭐 A고 B고 C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상황일 때.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 넓이. 네. 그렇게 가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가면 됩니까? 얘는 여기가 3이죠. 여기가 K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좀 멀리 써주세요. 여기다 멀리 왜냐 여기 쓸 거 있어서 루트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K제곱 더하기 9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시면 네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삼각형의 넓이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 여기서 어떻게 두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두고 할 수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 3하고 K랑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되겠죠. 2분의 3 곱하기 K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얘는 2분의 1에 R이 그냥 R이겠죠.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K 더하기 3 더하기 얘겠죠. K 더하기 3 더하기 얘겠죠. K제곱 플러스 9. 루트 K제곱 플러스 9.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얘들아? 목표는? 뭐분의 뭐를 구하고 싶대? K분의 R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K분의 R 구하려면 몇을 나누면 돼? K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K분의 R 되려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면 이거 삭제되죠. 그리고 이제 2분의 1도 없앨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K분의 R을 남기고 싶어. 그럼 얘를 어디로 보내야 돼? 분모로 보내야겠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K분의 R은 뭐가 된다? 분자 3이고 K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K제곱 플러스 9. 그래서 요거를 리미트로 쓴다. 어디가 어디로 간다? K가 0 플러스인가요? K가 0 플러스로 간다. 그럼 R을 K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럼 끝났죠. R을 K로 나타내서 이렇게 한다. 그럼 얘들아 0 플러스 그냥 0 넣으면 되죠? 0 넣으면 몇이야? 3 더하기 루트 9분의 3이에요. 그럼 이거 3이니까 뭐 2분의 1이겠죠. 끝. 자 그리고 조금만 체크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공식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저거를 공식을 증명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증명이 안 어렵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게 세개 넓이 합이 전체 넓이라는 거야. 이렇게 봐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보조선으로 끊어서 이렇게 보고 이 밑에 넓이면 2분의 1 3R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KR이고 2분의 1 얘 R이니까 그래서 얘네 세 개 더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이런 문제 볼 때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금방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를 추천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K고 여기가 R이니까 전부 다 이제 R이니까 여기를 K-R라고 하고 여기를 3-R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K-R, 3-R를 해서 이거 더한 게 얘랑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K-R 더하기 3-R이 뭐가 된다? 요거다 라고 해도 풀리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R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게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네,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이거는 한 번 더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K를 나눠서 이렇게 가겠으나 이 리미트에서 K가 0 플러스로 가겠으나 이거는 한 번 더 유리화는 해야 됩니다. 하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유리화. 하면 네, 마무리 금방 할게요. 이 친구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에서 K제곱 플러스 9를 빼고요. 분모는 이제 유리화하면 K 플러스 3에서 플러스 요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시면 뭐가 되는구나. 이거는 다 날아가고 6K, 2K 나누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졌어요. 여기 3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0, 0 넣으면 똑같이 2분의 1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